또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IT 거장들의 귀결점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중국의 따끈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는 최한근이 중국 채널입니다. 지난 3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핀두오더의 회장 황정이라는 창업자는 회장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생 제2막에 도전한다며 향후 식품과학과 생명과학의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희밍도 지난 5월 사임을 했습니다. 그도 역시 CEO직을 내려놓고 향후 10년간 더 큰 시각으로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말과 함께 교육기술과 뇌질병과 연구와 같은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윈, 마화텅, 리엔홍, 왕샤오청과 같은 IT 건물들 역시 생명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중국 IT 거장들은 생명과학 분야를 제2의 봄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최근 중국의 생명과학 분야에는 막대한 자본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항체 및 분자 효소 시약 핵심 공급 업체인 에이비클론은 최근 시리즈 D라운드에서 12억 위안, 하나로 2233억 원에 달하는 시리즈 D 라운딩 펀딩을 완료하면서 업계의 다크호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에이비클론은 계속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총 8차례 자금 조달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12월 달에는 시리즈 C 라운드에서 6억 위안, 하나로 약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투자에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산중국, 그 다음에 노신창투, 토온국제, 로얄밸리 캐피탈 같은 거대 VC들이 참여를 하면서 에이비클론의 투자에 적극 참여를 했는데요. 자, 에이비클론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아줄 수 있었을까? 또 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IT 거장들의 귀결점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비클론이라는 회사는 2011년 설립된 중국 생명과학, 항체 및 분자 시약 공급 업체입니다. 시약 원료 분야에서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상하이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 바이오 의약품 항체 판매 일을 하던 창업자 우즈차이는 2011년 중국 우한에서 중국 자체 항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2015년 우즈차이는 우한의 항체 기지를 건설해 연간 동물 2만 마리를 사육하고 1만 개 이상의 항체 생성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에이비클론은 미국 보스턴과 상하이의 항체 분자 효소 R&D 센터를 두고 있으며 우한 바이오레이크, 여기가 이제 광위 성우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중국 본토,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지사를 두어 직접 거래하면서 해외 매출이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의 유로겐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비임상 실험 스타기관 CRO 분야에 정식 진출을 했습니다. 사업 분야의 범위가 항체 과학 연구에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SG 키트, 활성 제조합 단백질, 항체 원료 진단, 효소 면역 분석법의 키트 등으로 확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시약과 CRO 서비스, 설비 자동화를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분야의 성장이 가파라짐에 따라서 글로벌 항체 및 분자 효소 시약의 핵심 공급업체인 에이비클론의 성장 역시 저희가 눈여겨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생명과학 분야의 성과와 제품의 상업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계 과학 분야에 대한 R&D 투자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생명과학 분야 연구 자금은 1514억 달러로 180조에 달했는데 이 중에 중국 연구 자금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16조 원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15년 128억 달러에서 2014년 약 2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평양증권은 중국 시장은 2019년 136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260억 달러로 복합 성장률 13.8%, 세계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의 바이오 신약 산업은 늦은 출발로 인해서 에이비클론을 비롯한 기타 중국의 바이오 시약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핵심 원료나 생산 기술 등에서 글로벌 거물들과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중국 바이오 시약 시장은 여전히 수입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 분자 생물 시장에서 외자 기업의 점유율은 약 70% 이상에 달했고 그 중에 미국, 네덜란드, 일본 이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에이비클론의 점유율은 약 0.5%에 불과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키트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이제 IT 분야의 거물들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지만 세계의 생명과학 산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 규모 또한 굉장히 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 역시 해당 산업을 새로운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혁명의 제고점을 선점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기며 국가의 이런 핵심적인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국면에서 중국 바이오 의학 산업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전략 사업으로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화 실현을 위한 선진 기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중국의 이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오늘 AB클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점차 패러다임이 IT에서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중국의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